3주차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그룹월드 뱅크 그룹 1장 세계통화체제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역할과 기능.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마너테리 펀드 IMF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경제기구로서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국제통화 질서의 구축을 핵심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은 국제경제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드러냈으며 특히 경쟁적 환율 절하와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은 세계 경제를 분절시키고 글로벌 교역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국가 간 협력적 통화 질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그 결과 IMF라는 제도적 장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IMF는 설립 이후 국제통화 협력을 촉진하고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국제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특히 고정환율제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IMF는 변동환율 체제 하에서 국제 금융 질서를 관리하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IMF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감시 기능 서베일런스이다. IMF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정책, 금융 시스템, 재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경제 불균형과 금융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책적 권고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예방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인 수단인 아터컬 IV 협의는 각 회원국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포함하며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환율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감시 기능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국제적 정책 조율과 협력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금융 지원 기능 랜딩이다. IMF는 국제수지 위기나 외환 부족에 직면한 국가의 단기 및 중기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국가 간 금융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이다. 대표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한 스탠드 마이너스 바이 어레인지먼트 SB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익스텐더드 펀드 퍼실리티 EFF, 그리고 건전한 경제 기초를 가진 국가에 선제적으로 제공되는 플렉서벌 크레딧 라인 FCL 등이 있다. 이러한 대출은 조건부로 제공되며 수혜국은 재정 건전화, 통화 긴축, 구조 개혁 등 정책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성은 경제 안정화와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셋째,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커패서티 디벨로프먼트 기능이다. IMF는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재정관리, 통화정책 운영, 금융감독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능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역량 강화 활동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IMF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핵심적인 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IMF는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여 위기 대응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과정에서 요구된 긴축 정책과 구조 조정은 실업 증가, 복지 축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IMF는 국제통화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감시, 금융 지원, 기술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IMF의 정책과 운영 방식은 지속적인 비판과 개혁 요구 속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경제 질서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장 세계은행 그룹월드 뱅크 그룹의 기능, 주요 사업, 그리고 세계 개발에 미친 영향. 세계은행 그룹월드 뱅크 그룹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주요 목표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구조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IMF와 함께 창설된 세계은행은 전후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글로벌 개발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IMF가 주로 거시경제 안정과 단기적 금융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은행은 인프라 구축, 인적자본 개발, 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세계은행 그룹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5개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된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는 중소득 국가 및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며 국제개발협회 IDA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이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국제금융공사 IFC는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다자간투자보증기구 MIGA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공공과 민간, 금융과 제도, 투자와 분쟁 해결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발 지원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은행의 주요 기능은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개발 금융 제공 기능이다. 세계은행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과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개발, 도시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촉진한다. 둘째, 빈곤 감소와 사회개발 지원 기능이다. 세계은행은 단순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발전을 강조하며 교육, 보건,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극빈층 감소, 교육 접근성 향상, 보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체에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민간 부문 발전 촉진 기능이다. 세계은행 그룹 내 IFC와 MIGA는 개발도상국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다. IFC는 직접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MIGA는 정치적 리스크 보증을 제공하여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유치하고 시장 경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지식 제공 및 정책 자문 기능이다. 세계은행은 방대한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 개발 보고서 월드 디벨로프먼트 리포트와 같은 대표적 연구는 글로벌 개발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활용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결합되어 고도성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사례는 세계은행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국가 발전 전략의 촉진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개발 모델은 여러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종종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를 초래하였으며 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서구 중심의 개발 모델이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은행 그룹은 개발 금융, 사회 개발, 민간 투자 촉진, 지식 제공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혁신이 요구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3장. IMF와 세계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 논의.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 월드뱅크그룹은 전후 국제경제 질서의 형성과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이들 기관은 금융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지만 동시에 그 정책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정책 실패나 일시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불균형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 강요에 대한 비판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긴축 재정, 공기업 민영화, 무역 및 금융 자유화 등 시장 중심의 정책을 수혜국에 요구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구조의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사회복지 축소, 빈곤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만 8,090년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시행된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 회복보다는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한 고강도 긴축 정책은 금융 안정화에는 기여했으나 동시에 대량 실업과 기업 도산을 초래하며 사회적 충격을 확대시켰다. 둘째, 주권 침해 문제이다. IMF와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은 대부분 조건부로 제공되며 이는 수혜국이 특정한 정책 방향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조건성 컨디셔널리티는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제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취약성과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외부의 정책 권고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국제기구가 국내 정책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 주권의 약화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셋째, 지배구조의 불균형 문제이다. IMF와 세계은행의 의사결정 구조는 출자금 비율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IMF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에서 특정 국가가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은행 역시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리더십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책 영향력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넷째,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이다. 세계은행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훼손,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IMF의 구조조정 정책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성장 중심의 접근이 인간 중심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IMF와 세계은행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 IMF는 과거의 일률적인 긴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고용 창출, 사회적 보호를 고려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 접근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 규제 강화를 강조하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포용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신흥국의 의결권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여전히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의 구조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IMF와 세계은행은 국제경제 안정과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지만 그 정당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정 차원을 넘어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장
세계화와 국제통화기금 IMF 및 세계은행 그룹의 관계. 세계화는 자본,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가 국경을 넘어 보다 자유롭고 빠르게 이동하는 역사적 구조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 교류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 국제 제도의 확대,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 그룹 월드뱅크 그룹은 세계화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이들은 국제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IMF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통해 세계화의 핵심 조건인 자본 이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자본은 빠르게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이러한 자본 이동은 투자와 생산, 무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자본 이동의 자유는 동시에 외환위기와 금융 불안정의 가능성도 증대시킨다. 이때 IMF는 환율 안정,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금융위기 대응이라는 기능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시 IMF의 긴급 자금 지원과 정책 조정 프로그램은 위기의 연쇄 확산을 억제하고 국제 경제 질서의 붕괴를 방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IMF는 금융 세계화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안전판이자 조정자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화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의 생산 능력과 제도적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인프라 구축, 교육 및 보건 투자, 농업 생산성 향상, 공공행정 개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도로, 항만, 전력, 통신 인프라의 확충은 글로벌 무역과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는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IFC와 MIGA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시장의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IMF와 세계은행은 세계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양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IMF가 국제통화 및 금융 질서의 안정을 담당한다면 세계은행은 개발과 성장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경제 통합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두 기관은 각각 안정성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IMF 및 세계은행의 관계는 단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세계화는 분명 글로벌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수출 시장의 확대, 해외 투자의 증가, 기술 이전, 국제 개발 협력의 강화 등은 세계화가 제공한 대표적인 이점들이다. 특히 일부 신흥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 증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반면 세계화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도 낳았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계층은 세계화의 이익을 크게 누린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와 계층은 오히려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금융 세계화는 위기의 전염성을 크게 높였다. 한 국가의 금융 불안정이 단기간에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더욱 긴밀히 연결됨과 동시에 더욱 취약해졌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은 이러한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나아가 세계화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시장 중심의 개혁과 경제 개방은 때때로 전통적 사회 구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IMF와 세계은행이 지원한 일부 정책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사회적 안전망,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세계화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동반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 세계화는 자본 이동의 속도와 규모를 극대화함으로써
위기의 확산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IMF의 역할은 단순한 대출 기관을 넘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관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세계은행 역시 단순한 개발 금융 기관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IMF와 세계은행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IMF는 금융 안정과 위기 관리의 차원에서, 세계은행은 개발, 촉진과 구조적 성장의 차원에서 각각 세계 경제 통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발전, 사회적 포용성, 그리고 글로벌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통화 안정과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경제 질서의 양대 축으로서 현대 세계 경제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지배구조의 불균형,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개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경제 질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화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